이번 시간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변 산 여행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제가 그다지 수익도 없고 돈도 없을 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정신적인 증상은 제가 다 이렇게 경험을 할 정도로 이게 다양하게 이게 좀 오랫동안 몇 년, 3년 동안 제가 정신과 치료를 좀 집중적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제 본업을 좀 이렇게 일을 손을 좀 내려놓고 집에서 그냥 거의 요양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동생은 이제 저기 독신이고 저도 독신이어서 같이 사는데 제 동생은 공무원이라서 이제 계속 다니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원래 중고차 장사를 했거든요. 이제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거의 하루 종일 집에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게 위치가 지금 성북구 도남동 성신여대역 근처 아파트 단지거든요. 거기서 제가 처음에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좀 사람이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멘토나 주변 지인분들의 권유를 받아서 운동을 좀 시작하게 되고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등산이 더 좋다고 이제 그 조언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도를에 관심이 있어서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운선거의 자운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몸이 아플 때는 등산이나 몸을 좀 피곤하게 할 정도로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하듯이 그렇게 몸을 단련을 하면 이게 정신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정신병 이쪽에 극복하는데도 아주 극기적인 이런 효과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연단이나 그런 걸 좀 같이 하면서 주로 한 게 저는 집이 근처가 이제 등산을 권유를 많이 하셔가지고 걷는 거를 가만히 집에 있으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은 이게 망상증 증세가 굉장히 심하게 올라와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게 특히 망상증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오른 게 아니라 거의 이게 좀 이게 부정적으로 올라오면 피해 망상증적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 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럼 누구를 탓하고 막 사람이 부정적으로 되고 주변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집에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이게 머리에서 막 나도 모르게 그냥 그냥 시끄러운 음악 테이프이 그냥 지가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고 어쩔 때는 그게 환영으로도 보여요. 그러면 그 망상적인 현상이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이나 마음에 굉장히 피폐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저도 한 정신과 치료를 한 3년 4년 받으니까 그 심리 상담도 같이 이걸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기간에 책이나 이런 강의나 동영상 강의나 자료를 같은 거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런 현상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대부분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요. 그냥 이게 에이 스트레스지, 에이 사는 게 그렇지 다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죠. 요즘 미디어에서도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현대인들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다 정신질환 환자라고요. 그게 다만 정도에 따라서 심하고 적게 하냐 틀릴 뿐이지. 나중에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한 3년 차 이제 되니까 제 주치의 선생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저보다도 오히려 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더 정신과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요. 오히려 진짜 정신병원을 와야 할 사람들은 안 오고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낫다고 돼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이게 자기 에고와 관념이 세가지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봐도 이게 길거리를 이렇게 가다 보면 거의 반절 정도는 지금 당장 정신과 상담 치료를 좀 병행을 해야 할 정도의 상태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이런 수도권이나 좀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오히려 이런 촌이나 이런 데 있으면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자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덜한데, 이런 대도시에 일단 뭐 서울하고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이게 좀 그런 증상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게 산 여행을 먼저 시작했어요. 이제 집에서 가까운 산. 저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산이 아파트 단지 뒤로 가면 바로 북악산 스카이웨이 길이 바로 연결이 돼요. 북악산 쪽에 아주 스카이길을 쭉 가다 보면 북악산을 거쳐서 이게 북한산 형제봉을 거쳐서 문수봉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다 되고요. 또 이게 북한산은 북한 산성 주위로 해서 길이 이게 다 산책로고 등산로가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기 만경대인가 백운대인가 하여튼 거기 이게 제일 높은 데까지도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저는 이거 굳이 뭐 이게 차를 타거나 뭐 이게 해가지고 뭐 설악산이나 뭐 이런 저기 좋은 명산들을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이미 서울 안에는 이게 북한산이라는 좋은 산도 있고 관악산도 있고 뭐 도봉산도 있고 뭐 청계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좋은 산들은 다 주위에, 네, 다 이게 널려 있어요. 저는 그냥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게 북악산이고, 네, 이제 북악산 연결 때문에 북한산이 이제 다 이게 등산로로 연결돼 있거든요. 요즘 북한산 또 이게 좀 힘드신 분들은 위로 못 올라가면 둘레길로 가면 약간 좀 평탄하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집에서 망상을 떨고 있느니 이게 저기 자우님의 이게 조언대로 대둔산 이게 저기 북한산 이걸 여기를 이제 매일마다 그냥 등산을 갔어요. 등산 여행을. 왜? 저는 그냥 아파트 뒤에 단지로 그냥 가면 바로 북악산 스카이길로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당시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면요. 최고 가까운 산이 북악산, 저는 이게 호경암까지 가요. 그러면 스카이길로 쭉 가다 보면 북악산 하늘교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 하늘교를 건너면 여기 호경암이 나와요. 근데 저희 거리가 그냥 일단 가는 거리는 저기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냥 한 번에 가면 1시간, 빠른 걸음으로 하면 한 40분. 근데 보통 이게 좀 제가 좀 아프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그 거리가 돼요. 왕복하면 벌써 2시간이거든요. 그럼 밑에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좋은 전망대도 있고요. 이렇게 좀 숲속 책방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데서 잠깐 이게 명상도 해도 좋고, 잠깐 멍 때리는 것도 좋고, 잠깐 옛날 생각도 하는 것도 좋고, 그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그냥 쉬는 것도 누워서 낮잠 자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좀 많이 쉬고 낮잠을 잤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게 호경암이라고 보여요. 옛날에 큰 바위암, 이게 제 꼭대기에 있는데, 옛날 김신조 일당들이 여기서 총격전을 해서 이게 총자국까지 있는 건데, 여기 좀 나중에 한번 진짜 가서 이건 진짜 보세요. 김신조 일당들이 여기서 이게 최후의 저기 발악을 하고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경암에 온통 바위에 다 이게 총알 자국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내용도 있고, 좀 역사적인 내용도 이런 것도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 호경암 주위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원래 이게 막혀 있는데 호경암 위로 이렇게 잘 올라보면 전망이 좋아요. 위험 때문에 바꿔놨다 했는데 여기 위에 가면 올라가 있으면 군부대가 좀 밑으로 보이고, 여기가 이 위치가 경복궁하고 어디냐 청와대까지도 보여요. 여기가 여기 경복궁이네 여기.
경복궁이랑 청와대가 다 보여요. 호경암 자리가요. 여기가 은근히 그냥 저희 집에서 1시간만 투자를 가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망이 아주 좋은, 네, 이게 이게 산이에요. 이게 북악산 호경암. 호경암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서울시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여요. 뭐 뒤쪽 평창동이랑 해서 이게 성북동, 그리고 이게 북한산 쪽으로도 이게 그림, 여러 가지 그림이 보여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산 밑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의외로 서울 안에 명산들이, 좋은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든지 가면 가까이 지하철로 가면 30분 안짝이면 다 그 지하철역에 도착할 정도로 다 이게 다 여기저기 뭐 관악산, 청계산, 그리고 북한산, 북악산, 도봉산, 설악산, 위쪽으로 하면 설악산도 있고, 저기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도 좋은 산들이 많아요. 근데 인데까지 말한 산들이 만약에 서울에 살고 계신다면 제일 가까운 산이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다 전망도 좋고, 이게 좀 몸을 약간 수련하는 데 좋아요.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수련을 하는 게 좋아요. 몸 단련. 예, 몸이 먼저 건강해야 마음이 그 다음에 따라오거든요. 몸이 이게 병들어 있는데 마음 공부하려고 잘 안 돼요. 그 아픈 그 마음들이 다 이게 겹겹이 오히려 쌓아가지고 최우선은 내 마음보다도 내 몸을 먼저, 예, 일단 건강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최고 권유되고 싶은 게 일단 가까운 공원에서 걸으면서 하는 게 좋고요. 이게 더 좀 이게 시간과 좀 열정을 투자를 한다면 솔직히 돈은 거의 안 들어가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호기형 같은 경우에는 왕복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500ml 그냥 물통에다가 그냥 집에 있는 물 담아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예전엔 주말에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 괜찮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서울에 있는 산들이 좋은 전망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번 더 이제 이게 더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일단 여기서 제일 가까운 산, 저는 북악산이에요. 제 위치에서는 그냥 아파트 뒷단지만 가면 북악산이고, 이제 만약 여러 이제 루트가 이제 등산 루트가 있는데 거기 돌아가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호경암으로 가는 그 스카이길을 따라서 하늘교를 건너서 호경암으로 가는 길을 저는 대부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게 하루에 2시간이면요. 퇴근을 좀 일찍 하시면 보통 한 2시간 헬스클럽 가시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공원이나 산이 있으면 이렇게 걷는 걸 전 좀 추천을 해요. 그냥 저처럼 일상적으로 여행을 다 않더라도 그냥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왕복 1시간 거리를 타면 왕복이 2시간이 되잖아요. 거기서 좀 쉬는 시간 한 20분 정도면 2시간 20분, 30분 정도 이게 넉넉 잡으면 그 정도를 잡아놓고 퇴근 후에 출근 전에는 그게 힘들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하니까 퇴근 후에 보통 한 집에 오면 7, 8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한번 올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밤이 어두워서 요즘은 가로등길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굳이 뭐 높은 산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이게 공원산 같은 데도 그렇게 도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일단 제일 가까운 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너무 바쁘고 돈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시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고 돈은 실질적으로 거의 안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간에 주변에 타면 다 명산이 아니더라도 산은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한번 간단하게 이게 조깅한다 하고 왕복 2시간 정도 잡으시면
이게 건강 회복에 아주 좋아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게 저는 이거 산 수행이라고 하는데, 산 수행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처음부터 너무 이게 뭐 행군하지 너무 어렵게 하면 이게 사람이 질려버리면 다음부터 하기가 싫거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최고 낮은 단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은 가까운 산에서 저기 그냥 몸 수행하는 방법을 한번 이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먼저 깊은 명상을 들어가기 전에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 게 첫 번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를 본 게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산을 매일마다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걸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